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꾼 혼술 7월 14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체제가 사실상 붕괴된 이후에 새로운 주도권 다툼이 일어났죠. 지금 일어나고 있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두 사람의 충돌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장제원은 이준석이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아서 당대표 자격도 상실을 했으니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을 하자. 구성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자. 이겁니다. 권성동은 아니다. 지금 당헌 당규상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6개월 동안 사고가 난 거지 권리, 그러니까 대표직에서 완전히 간 건 아니다. 그러므로 6개월 동안 나를 중심으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직무대행체제로 이끌겠다. 자, 그래서 여기는 숨은 하면은 딱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충돌을 하냐 하면은 장제원은 이 새로운 친정체제를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친정체제를 지금 빨리 구축을 하는 겁니다. 빨리 구축을 하는데 그 친정체제의 대표 자리로 앉히려는 사람이 아마 안철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안철수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정권을 창출하게 되면 당에서 정착을 하는데 돕겠다. 그래서 자기 대권 로드맵까지 돕겠다. 이런 식의 약속을 한 걸로 지금 알려졌기 때문에 이 친정체제, 안철수를 대표로 만들어서 친정체제로 구축하는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권성동은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본인이 출마를 못하니 본인도 당대표가 꿈인데 그대로 내년 6월에 전당대회가 있어야지 내년 4월까지 원내대표를 끝내고 당권에 도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동상이몽인데 이 충돌 과정이 지금 언론에 대대적으로 막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제원 의원이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려서 갈등설을 부인을 했습니다. 자, 부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갈등설이 사그라들기보다는 오히려 장제원 의원의 이 SNS 글을 통해서 갈등설이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 장제원과 갈등이 없다 이렇게 기자들을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내일 15일 날 장제원과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다. 우리 사이에 갈등은 없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두 사람이 충돌했던 게 민들레 파동이었죠. 민들레라는 친윤 모임을 장제원이 만든다고 했을 때 권성동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준석과 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장제원이 한 발 물러서면서 성동이 형과 나는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걸 받아서 권성동은 오늘 한 번 아우는 영원한 아우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 그리고 내일 식사 같이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 장제원, 권성동 두 사람은 제가 간결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실세 박용준 전 차관이 이끌었던 선진국민연대에서 한 사람은 강원 지부장 역할을 했고, 권성동은, 장제원은 안에 분과위원장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장제원은 국회로 진출하고, 이 권성동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는, 그 한솥밥을 먹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형, 아우, 하고 하는 건데. 자, 일단, 이 장제원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이겁니다. 현재 저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파생된 권력을 놓고 투쟁하고 충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사심이 없다. 뿌리가 하나인데 대통령으로부터 파생된 권력이라는 거죠. 뿌리가 하나인데 투쟁할 것이 없다. 그리고 권성동 대표와의 갈등, 불화설에 대해 한마디도 나는 한 적이 없다. 뭐가 갈등이고 불화인지 모르겠다. 조용히 지켜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두 사람의 갈등설의 핵심은 지난 1월에 10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의 독대, 그 독대가 끝나고 나서 다른 친윤계 의원, 윤한홍, 이철규가 같이 참석한 만찬, 1월 만찬, 거기에 장제원이 패싱당했다. 빠졌다. 자, 이것이 지금 불화설의 한 가운데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제원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에 빠졌다는 보도에 대해서 장제원은 대통령과의 비공개, 잘 들었으면 의미심장합니다. 대통령과의 비공개, 비공식 만남이 지금처럼 언론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관련한 어떤 말씀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자, 이 부분은 권성동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 권성동도 오늘 다시 뭐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제원의 SNS를 통한 해명, 오히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두 사람과의 갈등설이 증폭된 것은 이번 주 초부터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주 초입니다. 이 일요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의 단독 회동, 거기서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로 가겠다고 하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봐라, 당헌 당규에 따르되 물어봐라 해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연쇄 회동이 있었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초선, 재선, 그리고 중진, 마지막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권성동 체제를 거의 추인하다시피 했는데, 그때부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1월에 만찬에 패싱된 것은 물론이고, 장제원은 월요일 중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의원총회도 참석하지 않았고, 아무런 입장 설명도 없이, 직접적인 입장 설명 없이, 그리고 또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안철수 의원이 연 모임, 또 그 장내 모임, 공부 모임이 계속 있었는데 김기현 의원도 있었고, 거기도 장제원 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칩거를 거의 하는 상태. 부산에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렸습니다. 부산에서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그런데 기자들이 전화를 해도 전혀 받지를 않는다. 부산 쪽 기자들이 전화해도 받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잠행이죠. 월, 화, 수, 목. 지금 잠행을 하다가 오늘 내일 오찬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려서 부인을 했는데, 자, 만약에 그런 뭐 충돌 이런 것이 없다면은 이렇게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나왔는데 이 해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막 정폭이 되는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이름까지 막 나오고 윤심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복심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장제원 의원이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고 칩거를 했다. 자, 그것은 뭔가 있는 것이죠.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흘 만에 SNS를 통해서 아주 원론적인 해명을 했는데, 뭐 그 앞에 그 전에 오늘 오전에 벌써 권성동이 내일 우리 식사하기로 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냥 있기는 내일 갑자기 뭐 식사 장소가 공개가 되겠죠. 기자들이 아마 몰러 갈 겁니다. 그거를 앞두고 내일 그 자리에 바로 나타나기가 그러니, 또 두 사람이 식사까지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윤석열 대통령,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두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화해를 해, 그리고 화해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메시지가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사 자리를 앞두고 계속 침묵만 할 수 없으니 오늘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렸는데, 이 글 안에도 그 뼈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가령 만찬에 본인이 빠졌다는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비공식 만남이 지금처럼 언론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언론에 공개된 것은 본인이 빠지고 권성동이 주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언론에 다 보도가 됐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헌 당규를 해석해 보니 권성동이 만난 자리에서 해석해 보니 저를 직무대행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당 소속 국회의원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시오라고 말했다. 이것이 처음에 보도가 됐죠.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권성동에게서 나왔죠. 그리고 권성동은 그 전에도 이 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어제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윤심을 본인이 다 전파를 한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아마 그 월요일 날 있었던 연쇄 모임에서도 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추가 보도가 나온 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들이 윤한홍 이렇게 해서 만찬을 했다.
저녁까지 식사를 했다. 이까지 또 보도가 된 데 대해서 장제원은 이것을 질책을 한 겁니다. 이 말은 해명을 하면서 권성동을 질책을 한 거죠. 대통령의 비공식 만남이 지금처럼 언론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해명에서도 질책을 하는 이런 상황 같으면은 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 밝힌 것 자체가 억지 출항격으로 할 수 없이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당부랄까 그런 것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지지율이 막 추락하고 하는데 좀 책임감을 가지고 집권 여당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꾸중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했으면은 양쪽에 다 했겠죠. 그래서 권성동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왜 그렇게 또 볼 수 있냐 하면은 파생적 권력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장제원이 파생적 권력 뿌리가 하나인데 투쟁할 것이 없다. 파생된 권력을 놓고 투쟁하고 충돌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윤석열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다. 그래서 결국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것을 일단 봉합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봉합이 또 풀릴 때가 이거 풀리는 것도 풀려서 양쪽이 다시 충돌하는 것도 결국 이준석으로 또 회귀합니다. 이준석이 지금 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무슨 무등산에 나타나가지고 강조 시민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겠다. 언젠가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당의 내부 역학구도도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준석이 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그렇게 사법 처리가 시작이 되면은 이준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죠.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당헌 당규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다시 이 장제원의 조기 전당대회론 그리고 만약에 그때 되면은 권성동은 비대위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당대회도 이준석의 남은 임기 11개월짜리를 뽑느냐 아니면은 아예 당헌 당규로 고쳐서 2년짜리를 뽑아서 그 새로 뽑힌 지도부가 다음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냐. 자, 이런 문제를 놓고도 계속 충돌하면서 당권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제원 의원이 한 6일 만에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밝힌 게 아니죠. SNS를 통해서 어쨌든 해명을 했지만 이 해명에 의해서 권성동과의 충돌 의심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커졌다, 더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런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송북근의 혼술이었습니다.